안녕하십니까, 우영표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대해서 아파트 가격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벌써 111분의 소중한 구독자님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댓글 리뷰입니다.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세가 대비 매매 적정 가격이 6억에서 9억 사이로 나왔는데도 내년에 13억에서 15억이 적정 가격이라는 건 무슨 논리죠?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릴 때 이 적정 가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 가격은 이렇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가 좀 논리적으로 좀 틀리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해명을 좀 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국제 유가 추이인데요. 이 빨간 선이 이제 가격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기름 한 통이 얼마가 적정 가격이냐? 사실 기름 한 통은 그냥 기름 한 통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변하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라든가 아니면은 향후에 대한 기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예측된 게 다시 이제 가격에 더해지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도 비슷한 상황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전세 가격은 가장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의 핵심이면서 여기에 더해서 향후에 오를 거다 내릴 거다라고 하는 기대치들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적정 가격이라는 거는 전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계산한 결과값을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기대치라든가 향후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했을 때는 예상 가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미리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가격과 가치에 대해서 약간의 그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얼마든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 미리 알아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성북구 개요인데요. 지금 성북구의 위치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한강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강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종로구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이 성북구가 그리 좁은 지역이 아닙니다. 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색을 보이는데요. 이 성북구 요 왼쪽 아래는 고급 주거지, 그러니까 종로구와 연결되는 이 단독주택 그리고 고급 빌라 뭐 이런 곳들이 위치해 있는 데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지역들은 인근에 연접한 강북구, 중랑구, 동대문구와 또 비슷한 어떤 가격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성북구 이 개요 좀 큰 지도를 가져와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화면에서 이 녹색으로 보이는 녹지, 그러니까 북한산 자락의 이제 문수봉이라는 데는 해발 700m, 그리고 이 오른쪽 아래 천장산, 그리고 여기는 직접적으로 성북구 소속은 아닌데요. 바로 길 건너 있으니까 연접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북서울 꿈의 숲, 굉장히 이 녹지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북구는 이 녹지, 그러니까 북한산 그리고 정릉 요 위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주택지로는 이 고급 단독, 그러니까 종로구, 중구 이쪽과 연결되는 이 고급 단독 주택 지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가운데 지역은 노후 주택들이 많고 구축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들을 보면은 한성대학교, 성신여대, 고려대, 서경대, 국민대 등등 해서 또 대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선으로 그어놓은 데는 내부순환로인데요. 여기가 사실은 경관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가다 보면은 이게 기둥이 이렇게 크게 세워져 있고 거기 위로 이제 자동차들이 다니는데요. 사실 이 교통의 편리함을 주기는 하지만 뭐 미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교통의 혼잡성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직접 가보시게 되면 이 노후주택 구축 아파트 혼재되어 있는 이 가운데 지역, 그러니까 이 성북구의 가운데 지역의 경우에는 정말 이 내비게이션을 봐도 야, 이게 이쪽 길로 가는 건가? 여기서 좌회전해도 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굉장히 그러니까 운전 센스가 좋아야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면은 미아 사거리역, 기름역 해서 이 지하철역 근처에 바로 이렇게 뉴타운 지역이 있는데요. 이 뉴타운 지역에 들어가려는 차, 거기서 나와서 이제 출근하려는 차가 굉장히 섞여가지고 아침에는 정말 출근 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편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1호선 라인 석계역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4호선 미아사거리, 기름역, 성신여대 있고 한성대 있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호선,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인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이 석계역 6호선, 그리고 돌고지, 월곡역들, 고려대, 안암, 보문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이 신설 노선, 그러니까 북한산 보국문부터 시작해서 정릉 성신여대 있고 보문역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대중교통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역의 구성이라든가 다른 일반 서울 자치구들과 크게 차이가 없고, 특히 교통에 있어서는 이 차량으로 이동할 땐 굉장히 혼잡하고 불편하지만 지하철 자체는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징도 이렇게 화면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확인해 볼 이 뉴타운 지역은 이 기름역 바로 연접해 있는 기름 뉴타운, 그리고 이제 돌고 지역, 그리고 북서울 꿈의 숲과 바로 붙어 있는 장인 뉴타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 한 군데씩 이렇게 선정을 해 봤고요. 그리고 그럼 너무 뉴타운으로만 하면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이 노후주택 구축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도 한 군데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북구에 대해서는 이 지역들에 대해서 각각 아파트 값을 한번 확인해 봤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의 특징을 좀 정리하자면은 대학이 6개가 위치해 있고 이렇게 주르륵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통 이 대학가라고 하면은 뭐 상업적이 발달했다거나 이렇게 유흥가가 쫙 이어진다거나 하는 모습을 예상하실 텐데요. 사실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성신여대 있고, 그러니까 성신여대 근처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뭐 상가가 많이 있다 하는 거를 좀 느끼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고려대 안암역 근처에 가보면은 뭐 이렇게 뭐 술집이 많이 있고 이제 카페들이 많이 있고 한데요. 여기가 이 신촌이나 이대 앞 정도의 어떤 확실한 상권으로 자리 잡았다, 아니면 여기는 확실히 상권이다 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그 대학가의 영향은 좀 미미하다라는 걸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거 지역이 대부분 고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녹지 지역들이 이렇게 산으로 솟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바위라고 하죠. 이제 높은 언덕길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아 뉴타운, 뭐 기름 뉴타운 이런 지역들의 경우에도 굉장히 이 언덕길을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 언덕길에서 이 뉴타운에 딱 들어갔다라고 해도 또 안쪽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구불구불,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언덕을 몇 번 올라가야 되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지하철역이랑 가까워도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좀 다리 아프고 힘들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감안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도로 교통의 여건이 좀 열악한 편이고요. 그래서 뉴타운은 크게 두 군데가 있다 라고 하는 점을 미리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단지는 한 곳에서 총 3곳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의 체크 포인트는 이 기름 뉴타운의 첫 입주가 2003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축이라고 표현될 수가 있겠고요. 장인 뉴타운은 첫 입주가 2017년이라서 기름 뉴타운에 비해서는 그나마 신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주거지의 가격이 어떻게 예상되는가, 이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성북구 가격 추이를 전체적으로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 평균, 그러니까 평당 얼마에 거래됐냐라고 하는 거는 파란색 글씨로, 그리고 성북구에 대해서는 평균 얼마에 거래됐냐, 평당 얼마냐라고 하는 건 빨간색 글씨로,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 거래된 내역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본 값입니다. 2018년 1월에 서울은 평당 2,693만 원이었고 성북은 1,84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평균에 비해서 성북구 자체 아파트 거래된 가격 내역이 약간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점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2019년 1월, 그러니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는 서울은 평당 3,239만 원, 성북구는 평당 2,690만 원, 이렇게 각각 가격을 기록했는데요. 상승률을 따져보면은 서울은 20% 상승, 성북은 46% 상승한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그러니까 부동산 최정점기의 시작이던 시기, 그리고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인데요. 서울은 가격이 평당 4,586만 원, 성북은 평당 3,568만 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상승률을 따져보면 서울은 42%, 성북은 33%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2018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4년 동안엔 어땠느냐?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상승이 70%, 성북구는 상승률이 93%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까지만 딱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면 되는데요. 이 정점 이후로 이렇게 최근에 좀 하락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부동산들이.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2023년 6월 기준에서 서울은 평당 4,066만원, 성북구는 평당 3,034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락률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2022년 1월부터 비교적 최근에 2023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가격이 얼마나 하락했냐를 따져보니 서울은 마이너스 11%를 기록했고 성북은 마이너스 15%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성북구는 서울 평균 대비해서 25% 내외의 낮은 거래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평균 비해서 평당 가격 기준으로는 한 20%에서 25% 정도 낮게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승률과 하락률을 봤을 때 서울 평균 대비해서 상승할 땐 더 높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땐 더 많이 하락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미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북구에 선정된 단지들을 위치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름 뉴타운 한 곳, 장인 뉴타운 한 곳, 그리고 노후주택 중에 한 곳 이렇게 선정했는데요. 선정된 단지는 기름 뉴타운의 경우에는 6단지 레미안 977세대 2007년 입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장인 뉴타운은 513세대짜리 꿈의 숲 코오롱 하늘채라는 단지를 확인했고요. 입주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군데 뉴타운의 어떤 시간적인 차이를 보면은 한 대략 10년이구나 라고 하는 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단지 중에서는 레미안 월곡 아파트 굉장히 대단지입니다. 2200세대 규모인 거고요. 2003년에 입주,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입주로부터 지났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구축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게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기름 뉴타운에 있는 구축 아파트 기름 뉴타운 6단지 레미안 31평, 여기는 이제 평형을 알파벳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될 거는 31N평 이렇게 됩니다. 위치를 보면 이 4호선 기름역으로부터 135m,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다. 그러니까 지하철역 입구 출구를 빠져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고 역세권이면서 뉴타운, 이렇게 좀 기본 조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지 정보를 보면 이것저것 나와 있는데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총 1000세대 규모, 그리고 2007년 입주, 그리고 현재 매물로 등록된 호가는 10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가 과연 10억에서 12억 정도의 어떤 가격 또는 가치, 이게 적정하냐라고 하는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세 가격이 가장 기본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제작했던 영상들과는 약간 순서를 바꿔서 이번엔 전세 가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기름 뉴타운 31평형 전세 가격 추이입니다. 여기서는 일정한 패턴이 이렇게 눈에 바로 들어오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전세 범위가 2020년 중반까지는 대략 3억 9천에서 5억 5천만 원 사이의 어떤 시세를 기록하다가 이후에는 약간의 상승이 있어서 전세 범위가 5억 원에서 5억 7천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거래된 내역을 보면 2023년 7월에 5억 4천만 원, 5억 6천만 원 이렇게 가격 범위 안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 전세 범위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 그렇다면은 과연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는 얼마나 이렇게 지금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비율을 계산을 해 봤더니 아주 우연히도 5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뒷자리 좀 떼고 반올림 반내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50%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은 5억 6천만 원 기준했을 때 매매 가격은 11억 3천만 원. 그래서 대략 매매가의 절반 정도가 이제 전세 가격이구나 라고 하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 범위를 산정할 때 대략 50%에서 60% 정도,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더 높은 게 좀 적정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벌써 10년 이상 지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전세가율은 50%, 60%가 적정한데, 그걸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은 전세가율이 50%다 라고 하면은 적정 매매 가격은 11억 2천만 원, 그리고 전세가율이 60%가 적정하다라고 하면은 9억 3천만 원이 적정 매매 가격, 이렇게 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9억 3천만 원에서 11억 2천만 원 사이가 일단 가치를 산정했을 때는 좀 적정한 수준이다 라고 하는 점 미리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매매 가격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매매 가격 추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거는 성북구 기름 뉴타운 31평형 매매 가격 추이입니다. 2016년 8월에 5억 4천만 원에서 6억 2천만 원 사이를 기록하다가 2021년 1월에 12억 원까지 상승했고 2022년 1월에 14억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3년 7월에는 11억 3천만 원 이렇게 실거래 신고가 됐었는데요. 저는 약간 의아한 게 과연 2022년 1월에 거래된 이 14억 원이라는 가격이 이게 적정한 범위에 있는가가 약간은 의심이 됩니다. 보통 통계를 할 때 아웃라이어라고 하잖아요.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한 수치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이게 좀 아웃라이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야매라고 표현을 하죠. 이건 거래됐다 혹시 거래 취소되지 않았나? 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점이 찍혀 있고 일단 그 신고가 된 가격이니까 이것도 데이터로서 충분히 한번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최고가는 14억 원, 최근 실거래가는 1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은 최고가 대비 2억 7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비율로는 20% 내외가 됩니다. 최근의 호가는 10억에서 12억 원. 그래서 앞서 보셨던 적정 가격의 범위와 지금 매물 호가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율 다시 한번 보자면은 50%를 기록했고 전세 가격 5억 6천만 원, 매매 가격 11억 3천만 원이니까 여기 지금 매물 호가 아니면은 최근 거래된 내역은 너무 무리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판단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억 2천만 원 상단, 하단 9억 3천만 원 이렇게 기준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 가격들 지금 호가들을 보면은 요 범위 안에 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구나. 그래서 뭐 너무 그 매도인들, 집주인들이 내 건 많이 받아야 돼. 주인은 상관없어. 라고 하는 편이 아니라 그냥 최근에 이런 매매 시세들을 잘 보고 이렇게 좀 물건을 내놨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가격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매매 가격 추이인데요.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판단해 봤을 때 인근 단지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근에 있는 롯데캐슬 클라시아, 그러니까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단지인데요. 여기가 이 2000세대 규모의 2022년 입주, 그러니까 굉장히 새 아파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근 지역에서 시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호가는 대략 15억 원에서 17억 5천만 원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7억 5천만 원은 그냥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인 어떤 매도인의 호가인 것 같고요. 제가 좀 판단했습니다. 15억 내외에서 이 매도인들이 이렇게 매수인과 이제 거래가 되겠구나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다른 단지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바로 같이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기름 뉴타운 8단지 매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6단지잖아요. 그래서 8단지는 2010년에 입주한 굉장히 비슷한 연식의 아파트인데 현재 등록된 호가는 9억 3천만 원에서 10억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6단지랑 크게 차이가 없구나 라고 하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하신 거 예상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순수하게 제가 판단하는 가격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제 예상에는 2024년에는 11억 원, 그 2026년에는 12억 원 정도의 어떤 이 거래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가 범위 안에서 그 2026년 말까지 이런 가격을 기록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크게 세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인접한 비슷한 연배의 비단지가 시세 영향을 줄 거다. 그리고 수요 증가 요인이 좀 미미하다라는 좀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방이 교육, 교통, 개발 이러한 호재들을 굉장히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요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격의 급등이라든가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럼에도 하락은 없이 그냥 완만한 어떤 가격 상승의 모습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 예상 가격은 내년 말에 11억 원, 2026년에는 12억 원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는 기존 뉴타운, 그러니까 구축의 뉴타운이었잖아요. 이번엔 신축 뉴타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한 단지는 꿈의 숲 코오롱 하늘채 34평형입니다. 여기 한번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그 녹지 공간,
그러니까 이 숲을 보고 싶다, 자연과 가까이 있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바로 길 건너면, 그러니까 손 들고 횡단보도 건너면 그 바로 건너편 입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꿈에서 코오롱 하늘채는 여기 공원에서는 100m 내외인데요. 6호선 돌고지역으로부터는 쭉 가서 좀 약간 좀 멀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1.2km. 그래서 역세권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역세권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자연환경을 택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매수자들은 이제 자연환경이 가까운 게 더 좋다, 나는 공원이랑 가깝게 있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이 선택할 만한 단지라는 점 미리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513세대에 2017년 입주, 현재 호가는 9억 7천만에서 13억 원 정도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세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조금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아래쪽 여기가 전세 범위냐, 아니면 이 위가 전세 범위냐, 사실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음표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근의 가격이 그나마 시세를 잘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을 좀 착안을 해서요. 2023년 2월에는 4억 원의 전세 거래가 됐었고, 2023년 7월에는 5억 3천만 원의 전세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기준은 23년 7월에 5억 3천만 원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게 정확한 시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 제 예측은 당연히 틀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미리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전세가율은 전세 가격 5억 3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 가격은 지금 9억 원 이렇게 최근 거래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은 59%, 그러니까 6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매매가를 산정했을 때는 전세가율이 50%면 10억 6천만 원, 그리고 70%까지 오른다라고 하면은 7억 6천만 원 요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단지, 그러니까 꿈의 숲 코오롱 하늘채는 이 가격 범위에서 움직이는 게 합리적이다, 그리고 계산상으로는 맞다 라고 하는 점을 미리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매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5억 7천만 원에 이제 거래가 됐었고, 그 이후로 이제 꾸준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최정점기는 2022년 8월 13억 5천만 원이었으니까요. 2017년 12월에 비해서 대략 8억 원 정도, 그러니까 2배 이상 오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된 내역은 2023년 7월에 이제 9억 원 거래가 어떤 최근의 거래 내역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서울의 흐름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최고가는 13억 5천만 원, 최근 실거래는 9억 원, 그래서 최고가 대비했을 때는 4억 5천만 원 하락해서 비율로는 33%, 좀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하는 점을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매물호가는 9억 7천만 원에서 13억 원, 그러니까 23년 7월에 9억에 거래가 됐으니까 이제 나머지 매도자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이거는 금매였다, 나는 금매가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인드를 갖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 좀 파악해 보기 위해서는 전세가율 60% 기준했을 때 이 적정 가격 10억 6천만 원, 8억 8천만 원 사이가 우선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면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높은 게 일반적이니까 7억 6천만 원까지 되는 게 적정 가격이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라는 변수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최저 7억 6천만 원, 하단은 7억 6천만 원이고 최상단은 10억 6천만 원, 요 범위에서 거래되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은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감안하신 다음에 다음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격을 예측해 봤는데요. 자, 인근 꿈의 숲 대명 루첸 아파트의 경우에는 비슷합니다. 요건 좀 입주가 지금 해당 단지보다 조금 더 일찍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최근 실거래가가 8억 1천만 원, 그리고 호가는 8억 6천만 원, 10억 5천만 원이고, 또 인근에 있는 2022년에 입주한, 그러니까 이 새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꿈의 숲 아이파크의 경우에도 최근 실거래가는 10억 7천만 원, 호가는 10억 7천만 원에서 12억 원 내외. 그러니까 이 비슷한 단지 요 호가의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향후에 새 아파트의 가격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어떤 예상을 해보거나 이렇게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예상하는 해당 단지에 대한 값은 이렇습니다. 2024년에 9억 원, 2026년에 10억 원. 그러니까 상승세가 가파르진 않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에서
크게 변함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따져보면 인근 단지의 가격을 좀 고려해 봤을 때 그러고, 그리고 수요 증가 요인도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앞서 보셨던 그 뉴타운과 비슷하게 교육, 교통 굉장히 미미합니다. 게다가 숲세권이라고 하는 장점이 과연 얼마나 작용하나 라고 봤을 때도 큰 작용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증가, 가격 상승의 어떤 요인이 좀 현재로 좀 미약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하락은 없지만 제 결론은 급등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북구에 있는 구축 아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단지는 월곡, 두산, 위부 이렇게 되는데요. 위치를 따져보면은 6호선 월곡역에서 이렇게 도보로 간다라고 하면은 412m 가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의하면은 도보로 6분 거리, 그러니까 역세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단지 정보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핵심을 요약하자면은 2200세대의 대단지, 2003년 입주 20년 차, 현재 호가는 7억 5천만에서 8억 원 사이 이렇게 된다 라고 이제 하는 점입니다. 자, 이제 전세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일정한 범위가 있는데요. 2020년 4월까지 전세 가격의 대략적인 범위는 4억 원에서 4억 1천만 원, 그러니까 대략 한 4억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 2020년 6월, 그러니까 임대차 3법 시행 전후해서는 전세 범위가 아주 10% 정도 상승한 4억 1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내외 이렇게 전세 시세가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후에 전세가 과연 현재 범위를 유지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지 요거는 미지수입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내역은 2024년 7월에 4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이렇게 전세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을 따져보면 60% 되는데요.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을 계산해 보면은 60% 정도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의 범위를 선정할 때는 최저는 6억 4천만 원에서 한 9억 원 정도가 이 적정 가격의 범위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의 범위는 이 정도에 머무르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매매 가격은 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8월에 4억 2천만에서 4억 5천만 원의 매매가를 기록했다가 꾸준한 상승을 해서 2021년 8월에 9억 5천만에서 9억 8천만 원 거래가 됐고, 가장 최근에 2023년 7월에는 7억 7천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단순하게 판단했을 때는 이 적정 가격 범위에 좀 들어가고 요거는 그거보다 좀 더 낮게 거래되지 않았나 라고 하는 점을 좀 예상을 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최고가는 9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는 7억 7천만 원이었고, 요거를 계산해보면은 최고가 대비해서 2억 1천만 원, 그러니까 21%의 하락 비율을 보였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는 7억 5천만 원에서 8억 7천만 원이니까, 요 최근에 거래된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을 따져봤을 때 적정 가격이 6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인 거니까 현재의 매물 호가는 이 적정 가격 범위 안에 들어있다 라고 하는 점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근 단지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인근에 있는 레미안 월곡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대단지면서 2006년 입주, 최근 실거래는 8억 7천만 원이고 호가가 8억 5천만 원에서 10억 원 사이. 그리고 인근에 있는 꿈의숲 푸르지오는 2010년 입주해서 최근 실거래가 10억 7천만 원, 호가는 8억 원에서 8억 9천만 원. 그래서 굉장히 그 유사한 어떤 호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한번 판단을 해봤을 때는 해당 단지, 그러니까 월곡 두산 위부의 경우에는 최근 거래 가격은 7억 7천만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8억 원, 그리고 2026년에는 9억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은 급상승하지는 않고 대신 큰 하락폭 없이 그냥 완만하게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근거는 단지 노후화 그리고 수요 증가 요인이 미미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저금리로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어떤 플러스 영향으로 많지는 않지만 완만하게 상승할 거다라고 봤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기름 뉴타운 레미안 6단지 31평형에 대해서는 현재 가격 11억 3천만 원인데 2024년엔 11억 원, 2026년에는 12억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고요. 꿈의 숲 코오롱 하늘채 장인 뉴타운에 있는 이 단지는 현재 가격 9억 원인데 2024년에는 9억 원, 2026년에 10억 원, 여기도 약간의 정체되는 모습 이후에 완만한 상승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구축 아파트는 월곡 두산 위부 33평형은 현재 가격 7억 7천만 원에서
2024년에 8억 원, 2026년에는 9억 원 이렇게 기록해서 그러니까 상승폭이 높지는 않지만 이 성북구는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 예상은 알려드리는 바와 같습니다. 변수에 따라서 예측은 당연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금리의 변화 또는 뭐 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그 설명란에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서류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이제 댓글 주시는 것도 제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